오른쪽 그림 사각형 ABCD에 네 중점을 이었고 사각형을 만들었더니 둘레가 35랍니다. AC 플러스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AC면 여기를 말하고 BD면 여기를 말하죠. AC의 길이를 X라고 두고 BD의 길이를 Y라고 둡시다. 지금 책은 X 플러스 Y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X고 이 변의 길이가 Y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이쪽 삼각형의 중점과 중점을 이어서 만들었으니 선분 BD의 길이는 선분 EH의 2배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얘는 이제 절반이 될 테니까 2분의 1Y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오른쪽에는 이 삼각형 BCD에서 중점과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선분 Y의 절반값인 2분의 1Y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같은 구조겠네요. 여기는 이 길이는 선분 AC의 이쪽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아랫변 길이 X의 절반값인 2분의 1X. 여기는 이 변의 길이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ACD의 중점을 이어서 만드는 변이라 여기는 선분 AC 길이의 절반값인 2분의 1X. 근데 문제 시킨 대로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둘레 길이 나오죠. 그럼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Y 2분의 1Y 하면 둘레 길이 35. 이거 합치면 얼마인가요? X. 이 합치면 Y. 이렇게. 정답은 35. 지금 같은 삼각형 ABC에서 DE가 중점이고 여기 중점. 그럼 DE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쪽 삼각형의 중점을 이었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선분 16의 절반값인 이제 8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다시 G와 H가 이 선변의 중점, 이 선분의 중점이니까 이 선분은 다시 아랫변 길이의 반 4가 되겠네요. 뭘 그러는 얘기죠? 여기 표시되어 있네요. 이 각의 크기, 그림 좀 커야 될 것 같다. 자, 위치상 아마 이게 중점이라는 뜻인 것 같죠? 이게 중점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그렇게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P는 네, AC, AD, BC, AC의 각각 중점이에요. 맞아요. 네, 중점을 이어져야죠. 그러니까 이 점은 여기의 중점, 이 점은 BC의 중점, 여기는 P는 AC의 중점이라고 됐죠.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이은 변은 아래에 있는 선분의 반이며 이 변과 이 변은 뭐 하다고 되어 있냐면 평행하다고 배웠죠. 그런가요? 여기는 42도가 1이 가는 거 괜찮을까요? 42도. 그럼 평행선에서 얘랑 얘랑은 동이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삼각형에서도 여기 중점, 여기 중점을 이었으니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이 된다. 그럼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 각 80도가 1이 넘어갈 겁니다. 80도. 그럼 여기 있는 각은 몇 도가 되냐면 이 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은 100도. 그렇죠? 이제 저 삼각을 바깥으로 뺐을 때 그림이 약간 느낌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몇 도냐면 142도예요. 자, 근데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서로 같아요. 같은 이유는 여기 있는 변의 길이 CD를 A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있는 AB의 길이도 지금 CD랑 같은 길이인 A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위에 있는 삼각형, 초록색 삼각형에서 삼각형 중점 연결 정리에 따라 선분 MP의 길이는 여기 있는 CD 길이의 절반인 2분의 1A가 돼요. 얘가 2분의 1A예요. 근데 파란색 삼각형에 다시 중점과 중점을 이어서 많은 이 선분의 길이는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인 동시에 절반값이 되죠. 그럼 얘도 2분의 1A가 돼요. 이등변이네요. 그럼 180에서
141을 빼고 걔를 2로 나눠야 여기는 각 하나가 나오겠죠. 그럼 2분의 38 약분하면 19 이렇게 되겠죠. PQ 여기 길이. BF의 길이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여기를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3등분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PQ를 구하는 건 알겠죠? 이쪽 삼각형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 지금 이게 중점이죠? 이 선분 B2의 중점이고 괜찮나요? 네. 그 다음 여기도 여기 있는 이 선분에서 F가 중점이죠. 얘도 중점이에요.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은 서로 평행해지죠. 그럼 다시 이 하늘색 삼각형에서 선분 B의 중점과 마주보는 변에 평행선을 그으면 이 위치도 중점이 되는 거 알겠나요?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이 한 선분의 중점을 잡아줘요. 그 중점에서 보조선을 걷는데 그 보조선이 알고 보니 여기 있는 선분과 평행해. 그러면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 서로 같다고 성립하는 거죠. 기억해요? 이 부분? 그럼 여기 있는 BP의 길이와 여기 있는 PF의 길이가 서로 같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읽어보려면 저걸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BP의 길이와 그 다음에 PF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지금 A가 없으니까 A 써도 될 것 같죠? 그럼 여기 있는 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여기가 A면 여기는 2A가 되겠죠. 2A.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삼각형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삼각형. 이게 3등분점이다 보니까 다시 여기가 중점이 돼요. 선분 CD의 중점. 여기는 원래 선분 AC의 중점이라고 돼 있었죠. 그럼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이렇게 되는 삼각형에서 중점과 중점을 이은 선분은 아래에 있는 선분 길이의 반이 되죠. 그럼 여기가 2A면 여기는 몇 A가 되죠? 4A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만큼이 4A예요. 근데 4A인데 여기가 지금 A잖아요? 그럼 여기는 몇 A가 남냐면 3A가 남겠네요. 설명하느라 복잡한 것처럼 보여도 이게 제일 쉬운 설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어딜 보냐면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A, P, 여기 Q, F, E 이거 뭐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3A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2A로 표시되어 있죠. 두 도형은 얘랑 얘랑 평행하다 보니까 이거 억각, 얘랑 억각, 막국지각, 이거 A 닮음이 성립하죠. 그 두 도형의 비례는 3대 2임을 알겠나요? 대응변, 얘랑 대응변이니까. 그럼 두 도형의 닮음비가 3대 2예요. 그럼 이쪽이 3대 2면 이쪽도 3대 2가 성립하겠죠. 보세요. 아까 여기를 비율을 3으로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2가 된다는 뜻이죠.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서 PF가 이만큼이 5의 비율을 가지면 이만큼도 5의 비율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율이지 숫자는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이 비율 값에 내가 뭐 B라고 씁시다. 5B. 그럼 얘도 5B가 될 겁니다. 그럼 5B와 5B를 이쪽이 5B가 되고 이쪽도 5B가 되는데 5B와 5B를 합쳐서 변 길이가 얼마 돼야 되죠? 20이 돼야 돼요. 문제 나온 거죠. 그럼 10B가 20이니까 따라서 B값은 2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PQ는 3B의 값을 구하는 얘기죠. 그래서 3 곱하기 2 PQ의 길이는 6이 된다. 좀 복잡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합시다. 설명은 좀 길어졌는데 빠르게 정리해보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일단 평행해요. 이쪽에서
삼각의 중점 연결점이 2였으니까. 그럼 이 선분과 이 선분도 평행하고 이쪽 삼각의 중점을 잡고 2였기 때문에 이변기를 A로 둔다면 이변기는 2배인 2A가 되고 다시 이 삼각형에서 이변과 이변의 관계는 서로 2배 관계. 2A 여기 4A. 그렇다면 여기는 3A가 남는다.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다. 비례는 3대2가 성립하므로 이변이 3일 때 이변이 2가 되는데 변의 길이를 따져야 되니까 비율만 쓸 수 없어서 여기를 B라고 쓴다면 얘는 2B가 된다. 근데 3B와 2B를 더한 값은 여기 있는 선분 길이의 얼마 값이 되냐면 절반 값이 된다는 거죠. 어차피 아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럼 3B 더하기 2B 값이 20의 절반이 10이 되고 따라서 B 값은 2가 됨에 따라 선분 PQ의 길이는 3B의 값을 구함으로 정답은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닮음을 좀 이용해야 돼요. 앞쪽에서 닮음 배울 때 길이 B가 M 대 N이면 넓이 B는 이거의 제곱배로 성립한다 라고 배웠죠. 그러면 어디를 보고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관계를 봐야 돼요. 저 그림을 이쪽에다 따로 좀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고 대략 그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평행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얘가 P, 얘가 Q, M, N.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선분이 일단 중점이고 평행사 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두 개의 중선을 이어서 만들어진 점, 이게 무게중심이었죠. 그럼 길이 B가 2대 1이 성립하고 얘도 이 점이 결국 무게중심이 되기 때문에 2대 1이 성립하다 보니까 이게 2대 2대 2, 1대 1대 1 이게 3등분점이라는 걸 우리가 그때 알아냈었죠. 자, 근데 지금 이게 3등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이 2대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대 1. 그럼 여기까지는 3 이렇게 되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한 상태라 이 도형과 큰 삼각형 닮은 도형이죠. 몇 대 몇 닮음이냐면 2대 3 닮음이에요. 닮은 B는 이 삼각형과 큰 도형은 2대 3 닮음. 근데 길이 비례가 그렇다면 넓이 B는 4대 9가 되겠죠. 그럼 어떤 게 4대 9냐면 4대 9는 삼각형 APQ 대 삼각형 AMN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4대 9 한 다음에 APQ의 넓이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12 대 삼각형 AMN 괜찮죠?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4로 약분하게 되면 삼각형 AMN은 이렇게 약분하고 3이 납니까? 3, 9, 27. 그럼 넓이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넓이가 얼마냐면 12였죠. 근데 여기 전체 넓이가 27이니까 여기 넓이 얼마가 돼야 되죠? 15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원했던 사각형의 넓이 값이 됩니다. G가 무게중심이고 D와 E는 다시 선분 BG와 CG의 중점이고 삼각형 ABC의 넓이가 30일 때 색칠한 볼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건 보조선을 조금만 더 그어보면 돼요. 여기 A에서 G를 통과하는 이렇게 중선을 긋는다고 칩시다. 이렇게. 자, 긋고 나서 보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의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죠. 전체 삼각형 넓이가 30이니까 얘는 그 30의 3분의 1은 얼마가 되죠? 10이 될 테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었어요. 근데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 넓이는 다시 10의 얼마 값이 되죠? 절반 값인 5가 되겠네요. 그럼 같은 구조로 얘도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쪽의 넓이도 전체 넓이의 3분의 1. 그럼 10이 될 테고 10의 절반 값 5. 5와 5를 합치면 10 이렇게 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는 피타고라스라는 저분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 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증명법을 좀 더 간단히 해서 많이 알렸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름을 딴 건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직각일 때 양변 길이의 제곱이 직각을 끼고 있는 양변 길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의 값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고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딴 데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말은 없는데 추가로 기억할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본적으로 두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 변 중에 어느 한 변을 알아요. 어느 두 변을 알아요. 그럼 나머지 한 변은 저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정리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랬고 이거는 명제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명제라는 단어는 지금은 안 쓰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쓰는데 그 단어는 그러니까 어느 문장이 어느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면 이 결과가 성립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게 참이라고 했다고 해서 반대가 항상 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참인가요? 2의 약수는 4의 약수라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죠. 2의 약수는 1, 2밖에 없잖아. 근데 1, 2는 모두 다 4의 약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말은 참이 되는데 반대를 그러면 참이 될까요?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아닌 예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 반례라고 부르는데 4 같은 숫자 4의 약수 중에 4라는 숫자는 4의 약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2의 약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이 내용이에요. 만약에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럼 뭐가 성립하냐면 빗변을 C라고 넣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의 제곱과 같아지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해요. 이건 맞는 말이야. 근데 반대로 가는 게 항상 참입니까? 그러면 이건 항상 참일 수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거짓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참입니다. 이건 따로 증명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세 개의 수를 가지고 삼각형의 변을 만들었는데 그 세 변 중에 두 변의 제곱의 합의 값이 나머지 한 변의 제곱과 같다면 이 세 선분으로는 직각삼각형을 무조건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단 이거를 성립하는 삼각형 세 변 길이를 책에서 나온 것처럼 처음 조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K, 4K, 5K. K값에 1을 집어넣으면 3, 4, 5가 되고 세 변 길이가 3, 4, 5일 때 K에 1을 집어넣으면 6, 8, 10이 되고 3 집어넣으면 9, 12, 15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 조합일 때는 이런 숫자의 조합을 갖는 세 숫자면 당연히 직각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가장 긴 변이 얘잖아요. 5K를 제곱한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지를 물어봤을 때 얘는 25K 제곱이고 얘는 9K 제곱이고 얘는 16K 제곱이라 얘네 둘을 더하면 얘랑 같아져요. 늘 그래요. 항상. 그렇다 보니까 K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참이 되기 때문에 3, 4, 5, 6, 8, 10, 9, 12, 15 이런 조합으로는 무조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거기 나온 것 여기 있어요. 3, 4, 5, 6, 8, 10, 9, 12, 15 이런 것들. 그럼 얘를 제외한 나머지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조건이 성립하진 않지만 독특하게 이런 숫자 배울 때는 늘 직각삼각형이 성립하더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거죠. 안 알아두면 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변길이 나와 있는데 이 변이 13이고 이 변이 5예요. 이 변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럼 이걸 계산해야 돼. 직각삼각형이라면 13을 제곱한 값은 5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과 같고 따라서 x의 제곱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 169 마이너스 25 144 얘는 12의 제곱이구나. x가 10이구나.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유명한 피타고라스 숫자이기 때문에 보통 외운다는 얘기죠. 너무 자주 나오니까 5, 12, 13 이렇게 외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지만 귀찮으니까. 외워두면 안 계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외울 만큼 중요한가요? 중요하지는 않는데 자주 나와서 그래요. 생각보다. 계산할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안 외워두면 이제 내가 귀찮아지는 얘기고. 이 숫자 조합 50, 23 혹은 7, 24, 25 조합. 세 변 중에 어느 두 변이 이렇게 이 셋 중에 두 개를 가졌어요. 나머지 한 변은 저기는 표현되지 않은 나머지 변을 이제 쓰시면 되고 8, 15, 17 이런 조합.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뭐라고요? 50, 23 7, 24, 25 조합. 그 다음에 8, 15, 17 조합 이렇게. 이 조합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어쨌든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증명 과정인데 유클리드 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여기 이제 증명의 흐름이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증명한다라는 건데 이건 증명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며 유명하기도 해요.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고 유클리드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왜 직각삼각형은 늘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변 A, 이변 B, 이변 C. 이거 왜 성립하는 겁니까? 네, 이게 왜 성립하는지를 이 유클리드라는 할아버지는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이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또 이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이 한 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그려요. 그럼 빗변이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이 제일 큰 왜래? 아래에 있는 정사각형이 제일 큰 정사각형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분은 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어요. 왼쪽에 있는 빨간색에 대각선을 그어서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합니다. 근데 이 넓이는 여기 보조선 그어놨죠? 이 선분 EA랑 여기 있는 선분 DB가 평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행한 두 선분 사이에 한 선분에는 평행 한 선분에는 밑변을 잡고 나머지 평행선에서는 꼭지점을 잡는 거예요. 여기를 잡냐 여기를 잡냐에 따라서 이렇게 삼각이 그려지냐 이렇게 삼각이 그려지냐의 차이점이겠지만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었죠. 평행사면 할 때 둘의 넓이는 서로 같다고 배웠었어요. 기억나요? 이거예요. 그림 좀 눕혀놓으니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여기 점 잡고 두 개 잡고 여기 A 여기 B 얘 P1 P2 P3 P4 이렇게 뒀을 때 이렇게 삼각형 만드나 이렇게 삼각형 만드나 이렇게 삼각형 만드나 이렇게 삼각형 넓이가 같다.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여기다 지금 적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 색칠한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모양은 틀리지만 넓이는 똑같더라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삼각형과 다시 이번에 이 삼각형은 그냥 합동이 성립해요. 여기서는. 무슨 합동이 성립합니까? 했더니 여기는 이 변의 길이와 여기는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왜죠? 그러면 정사각형의 각각 한 변의 길이로. 그다음 이쪽에는 이 파란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와 노란색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가 다시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로 서로 같아져요. 그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각 90 플러스 요만큼이에요. 이 각을 뭐 K라고 한다면 90 플러스 K. 근데 얘도 보면 90 플러스 요만큼. 얘도 K죠. 그럼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이 같으므로 두 삼각형은 SAS 합동이 성립해요. 이해됩니까? 그럼 합동인가 당연히 넓이는 같지 않을까요? 합동은 크기, 모양, 넓이가 다 똑같은 거니까. 네, 합동. 그 마지막에 또 다시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삼각형에서 여기서 밑변을 잡아줘요. 이렇게 된 삼각형이나 이렇게 된 삼각형이나 넓이가 같지 않을까요? 이게 평행하다면 이게 밑변 이렇게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그것을 이제 이쪽을 이제 그어준 거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서로 같을 거란 얘기예요. 이 넓이와 이 넓이는 서로 같을 거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고 났더니 결론이 뭐냐면 중간 과정을 거쳐갔지만 결론은 이 왼쪽에 있는 빨간색 사각형의
절반의 넓이와,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점 C, 직각을 끼고 있던 그 점 C에서 아래에 있는 가장 큰 정사각형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거예요. 수선을 내리면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직사각형으로 이 정사각형이 두 군데로 나눠지거든요. 그 나눠진 거에 이 직사각형의 절반의 값과 이 정사각형의 절반 값이 서로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넓이가 같다는 게. 괜찮을까요? 네. 그렇다면 반반이 같으면 저 정사각형 전체 넓이와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도 같겠죠. 좀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럼 반대로 같은 개념으로 그러면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지 않을까? 라고 된 거죠. 같은 개념으로. 반대쪽에 그림 이런 식으로 그려서. 그럼 결국은 지금 성립한 조건은 이쪽의 넓이 값과 이쪽의 넓이 값이 서로 같고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넓이는 이 부분의 넓이는 아까 우리가 변접을 때 여기는 그냥 A로 잡고 얘를 B로 잡고 뭐 얘를 C로 잡는다면 이 넓이는 B제곱이 되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얘도 이제 B제곱이 돼요. 똑같은 넓이니까. 이 넓이는 한 변 길이 A인 정사각형 넓이 A제곱이 되고 그럼 얘랑 넓이 같다고 생각해도 A제곱이 되고 그럼 아래쪽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는 A제곱과 B제곱을 덧셈한 건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한 변 길이 C자리인 정사각형 넓이 C제곱과 같다라가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 유클리드 할아버지는 증명을 하신 거예요. 이 증명법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 책에 설명 잘 돼 있죠. 꼼꼼하게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데 이걸 좀 일반화시켜서 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도형을 갖다 붙여요. 여기다가 반원을 갖다 붙여도 되고 얘 반원을 갖다 붙여요. 그럼 이런 도형이 돼요. 반원, 이쪽 반원, 이쪽 반원. 그럼 여기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도형이 이쪽의 넓이를 내가 만약 S1이라고 부르고 이쪽 넓이를 S2라고 부르고 아래쪽에 있는 도형 넓이 S3를 한다면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생님 정사각형일 때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반원에도 성립하고 정삼각형에서도 성립해요. 이렇게. 정사각형에서도 성립하고 정오각형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정다각형이면 다 성립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둘의 넓이를 더한 게 아래에 있는 넓이의 합과 같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표현이고요. 이런 뭐 숫자 갖다 쓰면 되는 거죠. 5, 12, 13 그죠? 6, 8, 10 아니면 뭐 계산해도 됩니다. 귀찮으니까 15 얼마? 15, 20 얼마? 이건 3의 5배, 4의 5배, 그럼 얘는 5의 5배겠죠. 25. 그치? 얘는 어떤 조합일 때 이 숫자가 나왔었죠? 아까? 7. 아직 익숙치 않죠. 이게 외워야 되는 건데 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주 쓰다 보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얘는 이제 중간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여기 5, 12, 13. x는 10이구나. 근데 12? 그러면 12는 3의 4배 아닌가? 근데 얘는 5의 4배네? 그럼 4의 4배가 들어갔죠. y는 16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서 아까 구한 것처럼 이 변의 길이를 계산해요. 3, 4, 5, 6, 8, 10, 9, 12, 15 여기 12가 되죠. 52 여기 13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모르면 아까처럼 이제 피타고를 써야 됩니다. 꼭 이게 꼭 외우라라는 뜻은 아닌데 그렇다는 뜻이고 A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길이를 구하라고? 이걸 어떻게 구하지?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럼 90이 쪼개지잖아요. 90을 살리면서 이렇게 긋는 게 낫습니다. 여기 3, 4, 5, 6, 8, 10, 9, 12, 15, 3의 5배, 4의 5배, 5의 5배, 25. 또 나왔네? 이거 얼마죠? 7. 그렇지. 이제 알겠죠. 자꾸 하다 보면 저절로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 한 번씩 걸려요. 자, 피타고라스 응용. 근데
근데 여기서 뭐냐, 피타고라스 할아버지는 어떻게 증명하셨냐면, 뭐 증명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그림을 오른쪽에 좀 있으면 좀 편하니까 여기다가 정사각형 하나를 그려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그리냐면 한 변 길이 예를 들어 3, 그 다음에 2, 3, 2, 3, 2, 3, 2. 이렇게 잡아요. 직각삼각형 만드는데 3, 2를 한 변으로 하는, 3, 2를 한 변으로 하는, 3, 2를 한 변으로 하는, 3, 2를 한 변으로 하는.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어주고, 이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는 합동인 삼각형이 4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냐면, 여기 A, 여기 B, 여기 C. A, B, C, A, B, C, A, B, C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이 4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증명하셨냐면 어차피 전체 정사각형 넓이나 이 내부에 있는 삼각형 넓이 4개에다가 이 정사각형 넓이 하나 더 하나 넓이는 같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한 변 길이 A 플러스 B인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넓이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A 플러스 B 2번 곱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분배하는 게, 이게 너 3학년 거 배웠잖아요? 곱셈 공식이지? A 플러스 B에 제곱해도 되고, 이제 분배해도 되고, 결과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죠. 이렇게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있는 삼각형 4개의 넓이가 합동이니까 하나를 구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AB 곱하기 똑같은 게 4개. 그럼 여기 넓이 4개 구해지죠. 거기다 내부에 있는 이가 정사각형 C제곱. 얘네들이 넓이는 서로 같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좌변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우변은 얘랑 얘랑 약분하면 2AB 플러스 C제곱. 여기 2AB, 여기 있는 2AB가 지워져요. 그래서 이게 남아요. 피타고라스는 그래서 이게 왜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는지를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이분은. 그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그 그림을. 그럼 얘가 17이면 이쪽에 있는 변 길이는 12가 돼. 계속 10이 있겠죠. 여기는 12. 이렇게. 그럼 여기는 5가 남네요. 5, 12, 이게 13이 되죠. 한 변 길이 13인 정사각형 넓이니까 196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유클리드 증명법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나온 문제니까. 다음 중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아닌 것. 우리가 아까 봤던 넓이가 같은 삼각형은 짝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4개야. 넓이 같죠? 그럼 AB 여기 있는 것 중에 ABF, ABF 여기 포함되어 있죠? ABF 맞아요. BCH, BCH 요렇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은 일단 잠깐 보류. LBF, LB 어디야? BF 여기네요, 그렇지? 이쪽 거 맞죠? EBA, EBA 맞죠? LFM, LFM 여기 넓이는 어차피 여기 넓이랑 각각 반반이니까 똑같겠죠? 이것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그걸 통해서 남은 것 삼각형 ABF의 넓이를 구하시오. ABF 이 넓이는 이쪽 직사각형의 절반값이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절반값과 같죠. 근데 BC의 길이가 여기가 이 B변이에요. 10이 되고 AC 길이가 6이 되니까 3, 4, 5, 6, 8, 10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전체 넓이는 88, 64 거기 절반값이니까 이 넓이는 32가 된다. 이 넓이가 32면 얘랑 똑같은 이 넓이도 32가 된다는 거. 길이 중에 직각삼각형인 거.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성립해야 되죠. 이거 성립할까요?
안 하겠죠? 얘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가요? 안 같죠? 얘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가요? 안 같네요. 여기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가요? 안 같죠? 6, 8, 10. 그렇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짧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5번이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된다. 자,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 사이의 관계를 묻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여기다 그려놓을게요. 요만큼의 길이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끝점 두 개를 이어서 만든 게 직각삼각형의 빗변 길이인 C라고 합시다. 여기 있는 여기는 이 높이를 그냥 B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뭐가 성립했었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가 성립했죠, 이게. 이건 직각삼각형이었을 때요. 직각일 때는. 근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여기에 이 B 있죠? 이 B를 잰 길이를 옆으로 왼쪽으로 살짝만 눕혀요. 그럼 길이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2열. 그럼 이 변이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제 C가 되겠죠. 여기는 이 변이 아까 똑같은 B가 될 겁니다. 이 변은 A가 될 테고요. 근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C가 아니고 C'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아까는 결국 뭐만 똑같으냐면 A하고 B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직각일 때 나타난 이 빗변기를 C로 본다면 이건 예각일 때는 아까 C보다 분명히 작겠죠. 그럼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C'의 제곱을 비교해보면 이쪽이 크지 않을까요? 이쪽 길이는 그대로인데 얘만 짧아진 거니까. 괜찮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 B를 이쪽으로 눕혀요. 이어요. 얘가 A, 얘가 C, 2', 여기가 B. 그러니까 A와 B는 안 바뀐 겁니다. 그대로. 근데 이 B만 옆으로 살짝 눕혀서 둔각을 만든 거예요. 둔각삼각형. 그럼 여기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그대로인데 C2'의 제곱은 아까보다 더 길어졌죠. 그럼 이쪽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립학선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둔각삼각형일 때는 가장 긴 변이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오히려 더 커지고 이 변이 바라보는 각이 예각일 때예요. 그럴 때는 그 예각이 바라보는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더 작아진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이 좀 학생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문장이에요.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지울게요. 만약에 삼각형 세 변 중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이 삼각형의 이름은 직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한 변의 제곱의 값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큰데 그러면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아. 그럼 이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직각이나 둔각은 직각이 바라보는 변이 가장 긴 변인 빗변이에요. 그럼 나머지 두 변은 당연히 빗변보다 짧을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긴 변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것도 어쨌든 세 변 중에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는 뜻은 이 변이 가장 긴 변이고 이렇게 둔각이 바라보는 변이니까 이게 제일 긴 변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한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보다 작다 그래서 이게 예각이라 볼 수 없는 이유가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 삼각형 둔각이에요. 근데 얘가 A고, 얘가 C고, 얘가 B라고 칩시다. 그럼 그 C가 바라보는 거는 예각이잖아요. 그럼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B제곱보다 작죠. 그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얘보다 짧은데 C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당연히 작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짧으니까. 그럼 짧은 변의 제곱이 나머지 이게 더 기니까 두 변의 제곱보다 당연히 짧겠죠. 그럼 이게 성립했다고 해서 이 삼각형이 예각삼각형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C가 바라보는 바는 예각일 뿐이지 이 전체 삼각형이 예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이게 붙어야 돼요. 이게 붙어야 돼요. 나머지 분각 직각은 안 붙어요. 어차피 얘네가 가장 긴 변이라는 걸 미리 이건 알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직각일 때 얘가 가장 길잖아. 둔각일 때 얘가 가장 길겠지. 근데 얘는 이 ABC 중에 어디가 가장 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C가 가장 긴 변이에요. 그러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보다 작네? 아, 이건 둔각이구나. 왜? 가장 긴 것도 이걸 못 넘었다는 뜻은 그 각이 직각보다 작은 각일 수밖에 없고 가장 긴 변이 바라보는 각이 가장 큰 각일 거 아닙니까? 각 중에서. 근데 가장 큰 각이 90을 못 넘었으니까 이 삼각은 예각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 말이 없는 조건에서 이것만 가지고 덜렁 그냥 이건 예각이야 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건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거는 약간 함정이 있는 문장이니까 위에는 조건에 C가 가장 긴 변입니다 라는 게 결국은 가장 긴 변을 찾아놨는지를 잘 판단해둬라 라는 뜻이고, 이건 증명하기가 좀 귀찮아서 밑에 걸 좀 띄워놓을게요. 왜냐면 이게 많이 쓰이는 조건은 사실은 아니에요. 뭐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여기 할 때 잠깐 배우는 건데, 직각삼각형에서 뭐 하는 거냐면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에다가 적당한 위치, 중점도 아니에요. 얼핏 보면 중점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위치에다 점 하나 잡고 적당한 위치 점 하나 잡은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점과 나머지 꼭지점, 이 점과 반대편에 바라보는 꼭지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변까지 해서 이 네 변의 관계가 이 공식이 성립해요. BE 이거죠. CD 이거예요. 이렇게 X자 모양의 변 길이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고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다 보면 이렇게 변길이 나와요. 그걸 잘 조목조목 잘 모아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뭐 증명 굉장히 중요하면 해드리겠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은 이 단원상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 마무리하고, 이것도 쌍으로 나오는 건데 위에 있는 거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이에요. 아래에 있는 거는 직사각형 내부에 이거 우리가 평행사변형 할 때 이런 거 했었죠. 평행사변형이나 직사각형 내부에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두 꼭지점과 두 꼭지점 연결해서 만들어졌을 때 위아래 넓이 합은 좌우 넓이 합과 같고 이들은 전체 넓이의 절반값이 된다. 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직사각형 내부에 점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어요. 잇고 나면 AP의 제곱의 값과 CP의 제곱의 값은 BP의 제곱에다가 PD의 제곱의 합을 계산한 거와 같다라는 결론이 돼요. 그건 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증명이 있어요. 이것도 귀찮아서 책에 쓴 거 뭐 대략적으로 그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자꾸 말하다 보니까 내가 귀찮아서 수업을 대충 말로 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별 크게 의미가 별로 없고 내용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한번 보고 그냥 이렇구나라고 알고 계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 그런 성질이에요. 성질. 자, 그래놓고 나서 이거를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뭐 하는 거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분리해 놓고 이거를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뒤집어요.
뒤집으면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포개어지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과 이렇게 된 삼각형을 잘라가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AB와 CD가 서로 포개어지도록 붙여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나요? 네. 느낌상 그런 거죠? 잘라놓고 뒤집어서 A, B, C, D를 붙이면 이제 요 길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AP 길이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AP 길이가. 그 CP의 길이는 뒤집었기 때문에 이리로 가요. 그럼 여기는 BP의 길이는 이리로 갈 거예요. 여기는 PD의 길이는 이리로 이동할 거라는 얘기죠. 그럼 아까 있었던 이변 제곱 더하기 이변 제곱이 이 파란색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뜻은 마주보는 두 쌍의 제곱의 합이 나머지 두 쌍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성립하는데,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뒤집어서 이렇게 놓다 보면 여기 있는 요렇게 거죠. 이렇게 뒤집어 놓다 보면 이렇게 어차피 이거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뒤집어서 포개어 놓으면 여기도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름모가 아니고 대각선이 여기 책에 나와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대각선이, 그러니까 모양이 안 이뻐도 괜찮아요.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나기만 하면 이 개념, 마주보는 두 변의 제곱합이 서로 같다. 그리고 직사각형 내부에 점을 찍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선분의 제곱합이 나머지 이어지는 선분의 제곱합과 같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림만 다를 뿐이지 뭐 똑같은 개념으로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했었던 그 원이죠. 그 밑에 써있는데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고 그래요. 히포크라테스 수학자인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아이고 밑에 것도 중요한데, 이거 아까 위에 잠깐 했었죠? 직각삼각형에 여기 있는 이쪽에다가 반원해도 아까 말했던 이 넓이와 이 넓이와 합은 밑에 있는 이 넓이와 같다라는 건 유클리드 증명법에서 나왔던 정사각형 변형에서 만들어진 그런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위에서 했었고, 근데 여기가 조금 알듯 말듯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래에 있는 여기 S3에서 선분 BC를 접는 선이라고 생각하고 아래 있는 걸 이렇게 접어 올려요. 아래 있는 반을 위로 접어 올리면 이 반원의 한 호의 위치에 점A가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 놓이게 되죠 하면 이건 나중에 뒤쪽에서 이제 중3 때 원주각을 배우시면 이게 왜 놓이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놓인다고 하면 알고 계시고, 접어 올리면 여기는 이 호 어딘가가 점 A와 이렇게 맞닥뜨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호를, 여기 있는 반원을 접어 올렸죠? 올리면 위에 실제로 이렇게 돼 있던 이렇게 돼 있던 반원, 이렇게 돼 있던 삼각형, 이렇게 돼 있던 반원에서 얘가 접어 올라가면 이렇게 뭐가 되냐면 가려지죠. 아래 있는 반원 때문에 가려지잖아? 가려지고 남는 나머지 부분, 여기에요. 여기 넓이. 마치 그 아기공룡 둘리에 나오는 국일동 아저씨 머리처럼.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비슷하죠? 이쪽 머리? 근데 이 넓이 값이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는 왠지 반원에서 여기 가려진 부분이니까 뭔가 반원끼리 연결된 부분이라 반원에는 파이가 붙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럼 답도 이쪽에 색칠한 부분의 답도 왠지 파이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뜬금없이 삼각형 넓이가 답이랍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지가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반원 넓이를 S1이라고 합시다. 여기 반원 넓이를 S2라고 합시다. 그 둘의 넓이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내부에 있는 삼각형 넓이까지 더합니다. 그러면 위쪽 전부 다가 색칠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위로 접어 올려서 요만큼의 넓이를 뭐 했냐면 빼냈죠. 빼내서 여기 넓이가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왼쪽 반은 오른쪽 반은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를 합친 데다가 아래에서 접어 올라간 S3 넓이를 빼면 이 도형의 넓이가 나와요. 근데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S1과 S2의 넓이 합은 S3랑 같죠. 이렇게 지워져요.
결론은 저 넓이 값은 이 내부에 있는 직각삼각형 넓이와 같다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거를 하도 애들 연습하다 보니까 연습 많이 하다 저건 무조건 삼각형 넓이야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한번 출제하셨다가 애들한테 욕을 막 먹고 나한테도 와서 막 선생님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본인이 부주의한 거를 꼭 왜 선생님 탓을 하는지. 물론 선생님이 굳이 그렇게 문제를 냈어야 될까 싶긴 한데 실제로 문제가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비슷하죠. 순간 생각 없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넓이는 어디를 구한 거냐면 여기를 구한 거예요. 여기를 구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또 그림이 그려지니까 애들이 생각도 안 하고 고길동 아저씨 머리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같다. 그거 답 써놓고 그냥 본인 틀리고 나서 알고 보니까 선생님 자기네들을 막 함정에 빠뜨렸다, 뭐 치사하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이 부주의한 걸 왜 선생님 탓을 돌리는지. 근데 물론 문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것도 물론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주지만 이 길이는 안 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넓이를 구하려면 여기 있는 반원의 넓이에서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야 되지. 근데 이 직각삼각형 넓이를 빼려고 하다 보면 이제 한 변을 피타고라스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교과를 벗어난다 말할 수는 없긴 해. 근데 나도 굳이 저렇게 냈어야 될까? 굳이 학생들 헷갈리게 더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라고 마음은 들지만 집중력의 문제인 거니까요. 네. 애들이 막 욕을 막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게. 자, 네, 예제 문제. 자,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각 크기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중 저 x값이 얼마이면 옳은 걸 찾아라는 얘기죠. x가 3이면 이게 3이랍니다. 그럼 가장 긴 변이 얘네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합보다 큰데 예각이 아니겠죠. 둔각이겠죠. 이 변이 4가 된다면 가장 긴 변이 여전히 얘예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여전히 이쪽이 크죠. 예각이 아닙니다. 한 변이 5가 된다면 가장 긴 변이 여기에요. 10의 제곱 100. 64 플러스 25 아직도 100을 못 넘죠? 직각은 말이 안 되고요. 6이면 6, 80은 직각일 때 쓰는 거잖아요. 둔각은 아니죠. 이 변이 8이 되면 가장 긴 변은 10.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네요. 가장 긴 변이 작기 때문에 그건 예각이 맞더라.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좀 전에 했던 문제. 또 BC를 그냥 A라고 하고 여기 DE를 B라고 합시다. 그럼 공식은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과 같다. 문제가 그리고 가는 거 아닌가요? 문제가 이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25 플러스 36. 정답은 61 이렇게 됩니다. 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사각형의 성질은 마주보는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은 나머지 두 마주보는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가 성립하고 문제는 저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항을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항하시면 돼요. 그럼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5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25 마이너스 16 9가 된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보랍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를 더한 값이 이쪽 넓이의 합과 같다는 거죠. 값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 4짜리 반원이잖아요. 반지름 4짜리 원 넓이는 16파이. 걔를 반으로 나눠야 여기 넓이가 나와요. 더하기 이 넓이 x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25파이. 약분하면 8파이 따라서 x는 17파이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이런 방식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25파이잖아요. 반원의 넓이가 25파이라는 얘기는 원넓이는 50파이라는 얘기죠. 원넓이가 50파이? 근데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파이잖아요. 여기는 지름은
다시. 웬 지름 곱하기 파이? 그건 둘 내고. 넓이를 구할 때는 반지름이, 요만큼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반지름의 제곱 파이. 걔를 2로 나눴더니 25파이. 파이 지워지고 2를 곱하면 R 제곱 값은 50. 됐죠? 그럼 여기는 R 제곱 값이 50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2R이 되죠. 2R이 돼요. 그럼 피타고라스 2R의 제곱은 8의 제곱 플러스 2변 몰라서 뭐 X라고 합시다. X제곱과 같다. 근데 R의 제곱이 50이니까 이게 100이에요. R의 제곱이 50. 그럼 100의 8의 제곱 64. X제곱. 따라서 X제곱은 36. 그러므로 X는 6. 여기가 6. 그럼 반지름은 3. 됐죠? 그럼 33은 9파이를 2로 나눈 거? 아까 답이 이렇게 안 나오지 않았나요? 뭐가 잘못된 거죠? 9를 2로 나눠요. 또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게 4R 제곱이죠. 이걸 제곱한 거니까 4R 제곱. 네. 근데 여기는 그러면 4를 곱하면 200이 되죠. 이렇게. 그럼 X 제곱은 136 이렇게 돼요. 그럼 X 값은 이 X가 여기 있는 변길이잖아요. 그럼 반원이니까 여기는 2분의 X가 될 테고 이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X의 제곱에 파이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하죠. 그럼 얘는 8분의 X제곱 파이가 저기 넓이에요. 근데 X제곱이 아까 얼마냐면 136이잖아요. 근데 136을 집어넣어요. 136을 8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7? 네, 이렇게. 이렇게 구할 수도 있긴 있는데 이건 너무 귀찮으니까 이 방법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아까 썼던 그 방법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 합이 이 넓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문제를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데 저 방식을 모르면 아까 좀 전에 했던 그렇게 풀어야 돼요. 원래는. 또 그걸로 증명하기도 하고. 자, 이번에 요 고길동 할아버지의 고길동 아저씨의 네, 넓이 직각삼각형 넓이 5, 12, 13 그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2 약분하면 6, 6, 5, 32 저 넓이가 된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 네, 합시다. 그 뒤쪽 진도는 좀 시험 기간